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셔야 선착순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왕설량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시장 상황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드립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16%, 3.15포인트 오른 1984로 장을 출발했고요. 장 초반보다 오름폭이 다소 늘었습니다. 장중에는 1990선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7포인트 상승한 1988선에서 움직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재 시총 상위 종목군 엇갈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오름세를 보였다가 현재는 또 소폭 하락세로 움직입니다. 어제 1.7% 비교적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어제 3에서 4%대 급등을 보였었는데요. 현대차는 오늘 소폭 밀리는 모습이고요. 기아차 역시 1% 남짓 조정받습니다. 6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어제 5% 가까이 급등했고 오늘도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이 1.72% 상승한 41만 3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현대중공업이 강합니다. 4% 가까이 오르면서 30만 7,500원 선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어제 금융주들의 움직임은 좋지 못했었죠. 신한지주가 2% 빠졌었는데 오늘은 보합권내 움직이고요. KB금융 어제 1.4% 빠진 이후로 추가적으로 1% 정도 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유가는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들어서 정유주, 화학주의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SK이노베이션 어제 강보합 마감한 이후로 오늘 추가적으로 2.45% 더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S-오일이 오늘 4% 이상 크게 오르는데요. 어제도 2%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어제 하이닉스는 2%대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어제 낙폭을 다 만회를 합니다. 오늘 2.36% 오른 26,000원 선 회복을 했고요. 그 밖에 LG전자라든지 LG 어제도 낙폭이 컸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오릅니다. LG전자는 1.6% 급등이고요. 호남석유가 2% 오른 37만 7,500원 선 거래가 되고요. 삼성물산도 오늘 2% 이상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역시 2.4% 오르면서 대형 건설주들 흐름 좋습니다. 84,000원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어제 반등을 했었고 오늘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갑니다. 521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눈에 가장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인데요. 오늘 8% 급락을 보여줍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안철수 원장이 공익재단 출연을 위해서 86만 주를 장내에 매도할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오늘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11만 9,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자, 그 밖의 종목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대장주 셀트리온 어제 1%대로 조정을 좀 받았다가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35,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어제 올랐던 분 다 반납하면서 26만 7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다음이 어제 2% 올랐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보입니다. 서울 반도체 어제 마이너스 3% 등락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고요. 그 밖에 포스코 ICT 어제 1%대 조정받았다가 오늘 또 낙폭을 다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1.8%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위즈 게임즈가 6% 이상 오르면서 오늘 게임주 강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4만 원 선 회복을 할지 또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바이오에는 2%대로 좀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밖에 메가스터디가 2% 강세, 원익 IPS, 성광밴드도 2% 이상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흐름 봤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오늘 장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이고 사흘째 코스피는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시장 이슈 짚어주십시오. 먼저 코스피 쪽부터 봐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 어저께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지수상으로 봤을 때 0.4%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일단은 한 580억 정도로 일단 장 초반 대비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던 기관의 매도,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는 오늘도 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 자체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980포인트 이상권에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투신의 매도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수 상승에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매수만 해준다라면은 뚫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지속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위험 측정은 아무래도 환율로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1원 20점 좀 하락을 했죠.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조금 지금 방향을 틀어놨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하락을 하고 원유 워낙 강세 기조를 좀 이어가는 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업종을 좀 중요시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업종,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지금 일부 IT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덩치가 큰 두 종목이 일단은 시장을 바쳤거든요.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이 올라와 주면서 그들 종목이 일단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은 아직까지 좀 꺾이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조선주의 강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 강세가 있다면 유럽 리스크 완화가 어느 정도 좀 예견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심리는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학 업종이겠죠. 뭐 SO리나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유의 강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화학 업종에 대한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의 지금 상품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들 업종이 좀 강할 경우에도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없겠다.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저께 뭐 일단은 뭐 현대차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는 후에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좀 기술적인 조정인데,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히려 자동차 업종이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 SDI라든지 고려아연, 그다음에 하이닉스라든지 그동안에 일단은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도 일단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다라는 것만 좀 말씀드리겠고, 옵션 만기 이후의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율도 밀리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집니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현재 상황은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번에 왕설량 전문가께 코스닥 상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짚어달라고 여쭙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요? 예, 지금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똑같이 좀 답보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코스피 시장이 좀 많이 상승했다 치면은 오늘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좀 흐름이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0.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그동안 상승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 고점 라인까지 올라가려면 아직까지는 이제 여력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이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려면은 일단 그만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만한 모멘텀이 나올지의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 만약에 유동성 장세, 지금이 유동성 장세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보다도 코스피 시장이 좀 더 상승세가 가팔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이렇게 좀 구별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역시 실적 호전주를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다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적 호전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관련해 가지고 중소형주들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 외에는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대부분 다 대형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업종이 이 화학과 태양광 관련된 중소형 업종들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웅진 에너지가 상한가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웅진 에너지를 비롯해가지고 같이 신성솔라 에너지라든지 넥솔론 그리고 오송 LSD도 최근에 많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차 전지 업종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상승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말고도 최근에 화학 업종도 많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LG화학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중소형 관련된 이수화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이제 KP케미칼, 카프로, 국도화학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점 같은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업종에서
같이 해가지고 상승하는 중소형 업종 공략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테마주 쪽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 박근혜 테마주 관련돼가지고 지금 상승세가 좀 가파른데 이 관련해가지고는 박근혜 관련된 소식으로 이제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당이 무상 아침 급식을 이제 내걸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이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그리고 그 보령 메디앙스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반대 상황인데 안철수 연구소는 8% 가까이 빠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내에 80만 주 가까운 그런 주식을 매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테마주들이 계속 문재인 관련된 테마주는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테마주는 테마주기 때문에 급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고 또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오히려 그쪽 자기 포트 비중의 작은 포트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안철수 연구소가 시가총액 한 5위 정도의 랭크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종목 무서워서 대응을 하겠습니까? 오늘장 8% 밀리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뭐 장내 매각하겠다는 소문이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상승했던 것도 다 이제 테마 쪽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많이 보였는데요. 예. 그 지금 이 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만 원 정도도 펄가 이미 100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미 퍼가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가가지고 더 올라가든지 하락하든지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포트 비중의 일부분을 좀 정리하시고 10% 이하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퍼가 지금도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안철수 연구소 말고도 더 좋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뭐 LG화학이라든지 또 여러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승을 하려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많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너무 크게 변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좀 안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대선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식 비중을 한 10%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는 왕설량 전문가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5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 5분의 전문가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께서는 옵션 만기를 대비한 관망 자세가 맞겠다 하셨고요.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은 그리스의 영향도 있고 그렇지만 주식시장 영향은 제한적이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은 중장기적인 추세는 상승 쪽으로 갈 것이다, 유효하다 의견 주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기가 이제 가시화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HK스탁의 신은경 실장께서는 그리스 사태, 옵션 만기 이벤트로 인한 보합권 장세가 예상된다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박성일 연구원 수익률부터 살펴볼게요. 총 5종목이 있으시고요. 한국정밀기계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5% 등락인데 오늘장 2% 이상 강하게 오르면서 이제 5종목이 모두 수익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10% 이상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은 오성 LST, 삼성증권이네요. 자, 정영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4종목이 포트에 있으시고요. 정영훈 연구원 역시 4가지 종목 모두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강원랜드, 삼양홀딩스, 현진소재, 현대모비스가 일제히 5%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군요. 자, 신용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2종목 있으신데요. 먼저 웅진에너지가 오늘장에서 장중에 3% 이상 급등을 합니다. 수익은 17%가 넘어가게 됐고요. 옵트론텍 역시 어제 종가 기준으로 5%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자, 채용대리 포트 보겠습니다. 한 종목 100% 있으신데요. 우리들 생명과학입니다. 오늘장에서도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수익률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73% 났습니다. 신은경 실장 포트도 보겠습니다. 2종목 있으시고요. 오래 들고 계셨던 유비케어가 17%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매수가 대비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역시 채용 전문가 우리들 생명과학이 74%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1위시고요. 박선일 전문가 오성 LST가 20% 가까운 수익률을 내면서 2위, 또 박선일 전문가의 삼성증권 역시 12% 이상 수익을 내면서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가 3위고요. 신용훈 연구원, 웅진에너지가 15% 정도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 165% 수익률이 쌓여있는 상태고요. 신용훈 전문가가 3위에서 2위로 올라왔습니다. 22% 누적 수익률이 쌓여있는 상태고요. 박성일 전문가가 8%, 정영훈 전문가 1.7% 수익이 쌓여있습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포트 전략 다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군요.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함께 봐주십시오. 예, 국내 증시가 며칠째 지루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로는 주목할 만한 이슈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요. 증시의 전체적인 구도는 지난주와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매수세와 국내 자금의 매도세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스 디폴트 우려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리스 디폴트 등의 대외 악재의 영향력은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된 상황이고 국내 증시의 매수 대기 자금은 여전히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은 올해 들어서만 6조 6천억 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도 3조 원이 넘는 자금이 순유출되었는데요. 이 자금들은 이탈하는 그 자금의 성격보단 차익 실현 이후에 재매수를 노리는 자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전망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마이너스 수준의 금리가 지속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부동 자금의 유입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듯 상승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이제 신용훈 연구원 포트 종목 보겠습니다. 두 종목 있으시고요.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웅진에너지인데요. 웅진그룹이 웅진 코웨이죠. 매각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 루머는 들어왔었지만 예. 이제 기사화된 다음에 시장이 본격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웅진코웨이는 웅진그룹의 알짜 계열사입니다. 이 계열사를 이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는 웅진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웅진코웨이, 웅진싱크배기 내수 서비스 중심에서 태양광 에너지, 케미칼 등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는 결정이기에 시장에서의 반응이 매우 뜨거운데요. 아직 인수 주체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부 자산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할 경우 매각 대금이 1조 원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각 대금으로 웅진홀딩스의 자체 차입금을 상환하고 웅진폴리실리콘 및 극동건설 증자에도 활용될 예정이라 향후 흐름을 긍정적으로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용훈 연구원님, 네. 웅진에너지가 최근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예. 장에서도 장중에는 7% 이상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예. 목표가를 9,000원 주셨었고요. 웅진그룹이 이제 태양광 산업에 좀 더 집중하겠다 그러던데 목표가 상향이 있을까요? 수익률이 또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그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9,000원의 목표가는 단기적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참조하시기에 무난한 목표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오늘은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함께 시장 흐름 보고 또 포트 전략 다시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잠시 후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가 이어집니다.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을 화상 통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장 초반보다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시장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겁니까? 코스피가 1993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만기일 진행이 계속해서 그 만기를 앞두고 진행이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제까지 시장이 약세를 탔던 흐름이 좀 오늘은 많이 개선된 듯 싶고요. 그동안 또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 형태의 진행이 약간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진행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들이 이제 한번 1차 상승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흐름들이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거쳐야지만이 또 추가적인 상승을 얻어갈 수 있고 더 큰 상승을 노리실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그 정치인 관련 테마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많이 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정치인 테마는 아시다시피 뭐 내용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정치인이 나중에 이제 뭔가 큰 결과를 이루어냈을 때 그때 기업들이 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친분이 있으면 주가가 급등하는 케이스인데 무조건 대응은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큰 수익을 노리신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대신에 나는 투자의 성향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것보다는 차분히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싶다라면은 굳이 테마를 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종목들이나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꾸준한 투자만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만족할 만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목적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약간 투기성 대응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중대형주만 하셔도 충분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태입니다. 예, 위원님, 대선 테마주를 사시는 분들이 사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저 같아도 안철수 연구소 오늘 이렇게 빠지는데 좀 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한 전문가께서는 그래도 포트 비중이 한 10% 정도는 담는 것도 괜찮다 하시던데 최병곤 위원님은 어느 정도 비중이면 괜찮겠다 싶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비중을 정해드리는 것보다는요. 왜냐하면 비중을 적게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게 자꾸 부담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실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안철수 씨가 뭔가 한마디만 얘기를 긍정적으로 끄집어내면 상한가가 가고 그다음에 또 뭐 지지율이 예상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하면은 주가 또 급락을 하는 하한가 진입을 하는 상황이니만큼 뭔가 정상적인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조정을 줄 때 주식을 사고 뭔가 얘기가 나올기를 기대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투자에 맞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센테이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이 가시되 자기가 갖고 있는 투자 성향이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안전성도 가져가고 싶고 수익성도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양쪽을 다 취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고수익을 노리실 것 같으면 고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테마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시고 꾸준한 수익을 얻으실 것 같으면 테마는 아예 손 안 대버리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중대형주를 하면서도 테마를 좀 들어가서 그것도 수익 내겠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그 종목이 손실이 나고 크게 빠질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투자 성향에 맞춰서 테마를 아예 하실 것인지 대형주를 하실 것인지 결정을 짓고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최병곤 위원님 포트 종목들 보겠습니다. 최병곤 위원님 따라서 사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총 5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삼성테크위는 오늘 장에서 4%나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담으셨던 SM은 오늘 좀 밀리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들을 또 AS 해주실는지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삼성테크윈이 매수가 잘 들어옵니다. 매수가 아침부터 강하게 들어왔던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작정하고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오후에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한다면은 돌파를 추가로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니만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삼성테크윈은 아시다시피 주가가 되게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어 왔어요. 그래서 55,000원권 전후에서 오랫동안 바닥이 다져졌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적습니다. 가격 부담이 적은 상태고 그러면서도 최근에 탄력을 조금씩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꾸준히 상승세를 좀 더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안정적인 투자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석적인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항 라인이 지금 단기적으로 59,000원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넘어가 버리면은 주가는 쉽게 63,000원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63,000원에 돌파를 해버리면은 7만원까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형주고 또 베팅도 크게 하실 수 있는 만큼 과감한 베팅을 하셨다면은 충분히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도 지금 보시면 SM 같은 경우에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SM의 경우에는 제 판단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가 매수를 잡아가시면은 아직도 더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오늘 연속 상승이 안 나오는 관계로 오늘 흐름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면은 여기쯤에서 한번 끊어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우기술 함께 사셨던 분들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 않을 때 끊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지금 시각이 10시 2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전장 투자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홍인 팀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쪽지를 적어주셨어요. 네. 장이 오늘 내일 급등할 수 있겠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네. 어저께도 좀 언급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요. 기관의 매수.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있지만은 그 부분이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을 내보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 상승에 좀 저항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예. 그렇다면 좀 어저께도 언급을 드렸지만 기관의 힘이 없다라면 시장은 단기간에 급등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구조다라고 지금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조금씩 또 증가하는 흐름이 좀 남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그러니까 수급 타격이 좀 받는다라면은 그러니까 오늘내로 한 2,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안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급등의 양상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린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시장의 강도를 파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거래 대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조 5천억, 그러니까 코스피와는 좀 차이가 나고 있긴 하지만은 평소보다 상당히 좀 많이 좀 증가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서서히 좀 매기가 몰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서서히 좀 증가를 하면서 여기서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라면은 앞으로 시장 탄력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오후 시장까지 좀 지속이 되는지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테마가 한 차례 급등 양상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실적 우량주가 좀 받쳐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앞으로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어제보다 좀 증가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는지 코스닥 시장을 좀 판단해보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들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그동안 일단 1960포인트가 저항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화면 보시면은 약간 좀 어지러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모든 이평선을 다 올려드렸어요. 지금 200선이라든지 210. 그러니까 지금 그 차트상에 나와 있는 이평선을 지금 다 설정을 한 뒤에 지금 올려드린 건데 가장 위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지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의 저항대를 다 뚫어버리고 나서 일단은 지수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겠죠. 이 얘기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지수 상태는 모든 이평선을 다 뚫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평선 기준에서 저항선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상승의 가능성만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평선 기준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뭐 저항대가 없다라는 거 이제 반드시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지수대로 봤을 때는 2000포인트 이상권에 그러니까 많은 저항대가 있긴 하지만은 이건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뚫어간다면 앞으로 정배열이 된 이후에 전고점 뭐 2200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200 이상의 상승도 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아니겠나. 그래서 지금 모든 이평선을 뚫어낸 시점인 만큼 대형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예. 그다음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받쳐주는 흐름이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에서 좀 나왔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두 종목은 시장에 지금 시총을 1위와 2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덩치가 큰 그런 기업들이죠. 근데 이제 이들 종목이 조정 시에 시장을 받치고 아까도 언급드렸던 부분이겠지만 쉬고 갈 때 다른 종목이 지금 키높이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 흐름이 깨지지만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약보합 상태에 있더라도 흐름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면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지표는 환율뿐만 아니고
아니고요.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현재 시점에서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충분히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1960포인트가 이제 지지선으로 활용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라인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 시장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윗방향으로 어느 선까지 보지는 상당히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저항대는 많지만 매수세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그 상승폭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하나 분명한 것은 196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 아무래도 지수 탄력이 굉장히 좀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라인이 이탈이 되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일단은 홀딩 전략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의진 팀장님 전략 들었고요. 이번에 왕설량 전문가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되게 강하게 지금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거의 1,0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 지금 봤을 때 환율이 하락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체크해 보니까 달러하고 유로의 이제 환율도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유로가 올라가고 있고, 또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오늘 같은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오늘 이 지수 때만 이어준다고 하면은 내일 옵션 만기일만 잘 넘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충분하게 2,000포인트까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파하고 안착까지도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내일 만약에 옵션 만기일만 뭐 별 그런 문제 없이 잘 넘어간다고 하면은 2,000포인트 안착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시장 흐름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은, 외국인이 그동안 계속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그동안 계속 그 매도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기미를 보인다고 하면은 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매수를 보이지 않을까. 그동안 매수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은 지지뿐만 아니라 2,000포인트 더 상향 돌파해가지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좀 그리스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최대 화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그리스가 지금 2차 구제금융 협상 막바지 단계에 좀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예. 어제도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가 장 초반에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1% 가까이, 독일 증시도 1% 가까이 하락을 보였었는데, 장 막판에 0.1% 정도 약보합으로 이렇게 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상승을 보인, 그렇게 끝난 부분이 어느 정도 그리스가 이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막판에 상승 반전해가지고 0.2%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리스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은 그리스 문제보다도 내일 있을 이 이제 옵션 만기일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그리스 문제와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이 잘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유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중소형주들보다도 대형주가 좀 오히려 더 장세를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하게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보다도 코스피 시장 쪽으로 매기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많은 포트 비중을 담고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도 업종 쪽으로도 이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같이 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업종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 호전주,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체크해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예. 역시 그 아까 전에 계속 얘기를 드렸던 그리스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9일에 이제 내일 있을 이 옵션 만기일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별 그런 문제 없이 잘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 프로그램 물량 부담을 이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으나, 이 베이시스하고 그리고 환율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그런 수준을 좀 고려했을 때 대규모 그런 청산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좀 완만하게 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금요일 날에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수출이 좀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보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설량 전문가님, 중국 증시가 어제 좀 크게 빠졌었는데요. 중국 증시는 언제쯤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중국 증시는 제가 봤을 때는 지준율, 그러니까 지금까지 긴축 완화를 계속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정부에서 이제 긴축 완화를 하겠다라는 그 발표만 했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큰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게 중국의 그 정책 입안자들의 그 입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때 한번 만약에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충분히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1월 수출입 동향이 그러면 수출이 늘었다라는 진단이 나왔을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수출과 그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유럽인데요. 그러니까 유럽이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수출입 동향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수출입 동향이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유럽의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좀 세계적으로 좀 많은 전문가들도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으로 이제 주목을 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저희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장 전략자 봤습니다. 자 잠시 게임주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각종 규제로 인해서 엊그저께쯤이었나요? 일제히 급락했다가 오늘장에서 또 반등을 하는데요. 큰 염려 없겠습니까? 예,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하락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NC소프트가 이제 게임주의 대장주인데요. NC소프트의 이제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NC소프트의 지금 차트입니다. 지금 그 급락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계속 보이고 있는 와중에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은 급락을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급락을 너무 많이 보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급락을 보였을 때는 이제 충분히 또 이제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더 이제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게임주가 다시 한번 매수가 오지 않을까. 그런 매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NC소프트가 먼저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 게임주의 대장주인 NC소프트를 한번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출발이 됐는데요. 오늘 상황은 어떤지 지켰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유독 어제 중국 증시만이 좀 조정이 컸었고요. 오늘 출발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폭 크지 않은 모습인데요. 현재 0.10% 상승한 2294.0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본토 증시 2300선 다시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추세 다시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2300선이 중요한 시장에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본토 지수 2300선의 돌파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IMF에서 대규모 경제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IMF는 유럽의 경제 하락폭이 예상을 초과할 경우에 중국은 대규모 경제 부양을 준비해야 한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지금 중국은 GDP의 약 3% 내외의 대규모의 재정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 방안에는 소비세 감소 그리고 소비품 구입과 함께 기업의 오염 정비 설비 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조치를 포함해야 된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항생은행에서는 올해 중국 성장률 8.3%대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이 경착륙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연착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철강 업종들 계속적으로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스코 그리고 일본의 신인볼 제철과 함께 중국의 주요 철강 업체들에 대한 순이익 감소 전망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올해 철강업 쪽에 대한 부담감들 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해운업황 부진으로 조선주 또한 실적 악화가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조선 관련 업종들에 대한 부담감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호재와 악재가 좀 뒤섞여 있는 가운데 중국은 긴축 기조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 중국이 2월 안에 과연 지준율 인하 등 정책을 완화할지 여부에 따른 변동성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당분간 2,300선을 중심으로 한 관망심리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전략 함께합니다. 코스피의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죠. 장중에 1996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2000선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 터치가 가능할 것 같은 게 지금 시각이 10시 40분밖에 안 됐거든요. 홍 팀장님, 네. 오늘 사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뭐 대형주 관심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조정 하겠습니다. 시 사보는 거 좋겠다 앞서서 네. 말씀하셨었죠. 예, 어제 시간에도 뭐 대형주 매집 전략을 언급을 드렸었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형주 쪽으로 일단은 좀 관심을 가져보자 좀 말씀드리겠고, 현대위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대표 자동차 부품 업체겠죠. 지금 공작기계라든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을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작년 실적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에서 봤을 때 3,300억 이상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성장성이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점유율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공작기계에 대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공작기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기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계가 많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좀 많아져야겠죠.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경기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상승 기조로 좀 간다라면은 일단은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매출비 중에서 공작기계에 대한 매출 증가를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1월달 지금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내수는 한 18% 정도 감소를 했지만은 수출이 많이 되면서 여전히 자동차 판매는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부품주나 자동차 완성차 업체나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현대차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도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2011년 2월 달에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는 한 차례 좀 급등도 나온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호하게 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제 같이 받았죠.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을 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 대비 흐름은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지켜줘야 될 지지선은 확실하게 좀 지켜주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상향적으로 틀어주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면 일단은 주가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기조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도나 뭐 현대모비스는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의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건데,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좀 염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비중이 좀 적을 뿐더러, 그러니까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관의 수급이 조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시점 가격이 13만 3,5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지금 잡아온 매수 가격은 13만 원에서 13만 2천 원 구간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이라면 13만 3천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14만 원까지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만 원, 그러니까 지금 전저점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월 달 말의 저점인 12만 2,500원보다 좀 더 낮은 가격이겠죠. 12만 원을 손절가로 지금 정하셔서 그 가격이 이탈되면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자체는 단기간에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좀 가지셔가지고 좀 느긋한 투자가 필요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유 있으신 분들이 손절가 걱정 안 하고 투자할 만한 종목일까요? 맞습니다. 일단 예. 손절가를 제가 그렇게 낮게 잡아드린 이유도 시장 점유율이 좋고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워낙 좀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12만 원이 깨질 염려보다는 아무래도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지금 시장 상황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서 뭐 돌발 악재가 엄청나게 큰 부분이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시장의 방향성은 다시 한번 좀 꺾일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인진 팀장님 오늘 현대 위아를 매수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13만 3,500원입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13만 3천 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겠다 의견 주셨고요. 단기 목표가 14만 원 주셨습니다. 함께 적어두시고요. 자, 이번에 왕설량 전문가 종목 듣겠습니다. 오늘 종목 있으신가요? 예, 오늘 종목 그 동양기전 갖고 나왔습니다. 예. 이 동양기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투자 포인트를 총 3가지 정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매출 다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매출 다변화가 기존의 기계 산업에 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제 매출 다변화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 부품 사업 관련해서는 이 GM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급 계약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이제 매출이 다변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능력이 좀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증설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생산 능력이 매년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7천억 정도의 이제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2천억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4년까지 1조 4천억의 생산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수급 동향입니다. 이 수급 동향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가지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양기전의 차트인데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기기 업종이 상승세가 조금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동양기전이 상승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략하시는 것도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200일선까지 그러니까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지금 그 기계 업종의 탑픽 종목이라고 하면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선 가까이 지금 다다랐습니다. 그렇지만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오늘 어느 정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좀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관점으로 좀 매수하는 게 괜찮지 않나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 가격으로 지금 가격대가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충분히 200일선까지는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00일선인 15,500원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기계 업종이 다 같이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으니까 동반해가지고 충분히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같이 매수해도 괜찮겠다 얘기를 드리도록 손절가도 하겠습니다. 함께 주세요. 예, 손절가는 지금 60일선과 20일선 만나는 지점 여기까지 만약에 터치해가지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손절 라인으로 13,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설량 전문가님 오늘장 관심 종목 기계 업종이죠. 동양기전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왕설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투자 손절병법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11시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는 베스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갈 겁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